예, 안녕하십니까. 회원 참여 토론,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진부하고 철없는 2050 톡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 중인 김연수 씨를 모시고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언제 영국에서 한국 들어오셨어요? 한 4일 됐어요. 4일 됐어요. 네. 아유, 그러면 뭐 집에서 실컷 주무셨겠네. 네,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네. 학교가 지금 런던에 있습니까? 네,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이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신다고요? 네, 여성들이 유학까지 가서 이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상 학생 수를 보면 여자애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는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잘 없죠? 그런 제가 유학까지 가서. 유학까지 가서 아마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그 국제 정치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였는데요. 신문방송. 제가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음.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원래는 PD나 기자를 네.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이제 PD나 기자를 하면 뭔가를 제작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제 이 전공으로 정치외교를 공부하게 근데 됐습니다. 이제 PD나 기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성을 기르려고 네, 이렇게 갔는데, 갔다 오면 제가 볼 때 PD나 기자하기보다는 또 국제 정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네.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이 국제 정치학을 해외에서 전공하고 와가지고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아주 그런 분들 대단하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 뉴스 브리핑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일단 제 엄마가 정말 광팬이세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엄마가 저희 회원이라고 듣고 계신데요. 네. 엄마가 나가라고, 안 나가면 그냥 밥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갔다 와갖고 며칠 좀 푹 늦잠 자고 싶을 건데, 네, 이렇게 그래서, 또. 네, 그래도 엄마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줘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요. 지금 런던 야단 난 거 잘 아시죠? 네, 맞아요. 네. 예,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투표가 지금 거의 완료되고 지금 이제 완료돼 가고 있죠. 네, 오늘이 투표일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언제 내일 오전쯤에 결과가 나옵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영국은 그런데 투가면 스코틀랜드가 탈퇴한다고 투표하고, 투가면 또 EU 탈퇴한다고 투표하고, 뭔 국민 투표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 일단 EU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예. 일단 뭐 유로 크라이시스라던가 난민 문제, 그리고 또 그리스 네. 사태라든지 일단 EU 전체가 되게 불안정하니까 EU 회원 국가 애들이 EU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원래 이 EU라는 부분에서 네. 최종적인 완성체는 금융, 재정, 헌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이렇게 네. 통합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 그다음에 자본, 뭐 상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EU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네. 영국은 이 화폐 금융 동맹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네, 파운드라는 독자적인 걸 채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게 뭐 영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이 EU에 원하지 않는 조항을 영국은 옵트아웃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는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네. 자신의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브렉시트 투표라는 걸 끌어내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EU가 영국아 나가지 마라. 네. 안 나가면 너네들한테는 네. 이 분담금도 적게 내고, 또 이 노동자나 이민 규정을, 유럽 공통 규정을, EU 공통 규정을 너네들한테는 적용하지도 않겠다. 또 너네들이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도록 하겠다. 또 영국의 시티라고 부르는 네. 그 금융 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능도 존중시켜 주겠다. 이런 부분을 끌어내 가지고 이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카메런이 굉장히 자기 위치를 올리면서 협상에서 많은 걸 얻어낸 사람으로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고, 혹시 또 이 투표가 통과돼 버려가 나가게 되더라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2년간의 협상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연장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캐머런 정부가 왜 이 투표까지 와버렸는가? 일단 브렉시트라는 논의 자체가 네. 최근에 일어난 논의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보수당이라던가 유키비라고 약간 좀 구구파 세력들이 네. 많이 뭐 영국 독립당 같은 네, 것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이제 세력들이 영국은 EU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카메론 총리가 2015년에 우리는 국민투표해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국민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분열된 대로 내버려둬도 됐을 건데 국민투표를 끄는 부분에 그때 대해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일단 해야죠. 안 하면 안 할 수는 또 없겠죠. 말이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노동당은 네.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잔류해야 된다. 이메일에 남는데 영국의 보수당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탈퇴파와 잔류파가 지금 싸우고 있던데. 그렇죠. 제가 처음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나뉠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현역 장관들 중에도 많은 사람은 나가버리자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남자 하고 있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 시장 같은 경우도 보리스 존슨. 그 사람은 지금은 나가자 하는 입장이고 현 시장. 현 시장은 그 양반은 저기 어디 저기 뭡니까? 무슬림. 아프간 무슬림이고 어디 파키스탄인가 인도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쪽 사람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 파키스탄인가 지역의 사람이 지금 런던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시장이 보리스 존슨이라고 맞아요. 그 런던 올림픽 할 때 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다음 총리 되겠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캐머런하고 대립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나가자고 지금 하는데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조 콕스입니까? 네. 여성 의원 하원 의원이 한 명 피살됐죠. 네 맞아요. 그 탈퇴 반대 운동을 하다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범인이 보니까 이 영국의 거구 청년 같은데. 제가 그 뉴스를 자세히 안 읽어가지고 한국에 올 때쯤이었겠다. 그러면 요즘 그 런던에 오시기 전에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브렉시트를 둘러싸고요. 일단 뭐 SNS 같은 데서는 뭐 찬반 이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뭐 데이비드 베컴이 이제 리메인 하자고. 그렇게 대표적인 캠페인 하고 다니대. 네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제인 해리포터 저자. 조안 롤링. 네, 그분도 이제 이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고 해서 이제 정말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유명인 중에서 그냥 나가버리자라고 홍보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글쎄요, 저도 리메인파라서 리메인 셀레브리티 영상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탈퇴해버리면 유학 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탈퇴를 한다고 하면 지장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거의 EU 국가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유학생한테 얼마나 지장이 갈지는 솔직히 상상은 안 가요. 근데 영국 지금 내부의 분위기가 혹시 그 이민자들이나 영국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이런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봤을 때요? 일단 아이시스라는 위협 때문에 한국에서는 IS라고 부르고 IS 그쪽엔 또 IS라고 그렇죠? IS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탈퇴하자는 애들은 이민자의 수를 우리는 줄여야 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민자 수를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큐리티 면에서 걱정이 된다. 지금 보니까 유럽 전역의 이민자들이 지중해를 건너와가 그리스나 동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 서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그래가지고 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의 해협, 그 유로 터널 있는 그 해협 앞에 다 모여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을 최종 목적지로 가려는데요. 요즘 영국이 살기가 좀 유럽에서 제일 낫다. 안 그러면 영국의 복지가 제일 낫다. 이민자들한테는 또 뭐 일종의 이 난민들한테는 뭐 수당을 준다. 뭐 이래서 그렇다 하는데 현지에서 보면 영국이 좀 요즘 살기가 괜찮아요. 물가가 비싸서 저는 그렇게 살기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얼마나 비싸요? 일단 뭐 물 하나에 1,500원. 생수 하나에? 생수 하나에. 보통 생수값이 얼마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네. 또 그리고 그냥 외식 한 번 하면 18,000원은 기본 깨지니까. 어떤 데 가서 외식을 하면 18,000원씩 나갑니까? 그냥 작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브런치처럼 뭐 이런 거를. 근데 영국에는 뭐 요리라는 게 제대로 영국 요리라는 게 없는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먹고 살아요, 영국 사람들은요? 빵? 영국에 그럼 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가 주로 어떤 게 입니까? 피시앤칩스 그거 말고는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퓨전 요리도 많고 아시아 요리도 많고 그래서
네. 제가 유럽에 어지간한 나라는 옛날에 다 가봤는데 네. 영국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영국이 뭐 유럽에서 제일 좋은 레벨을 가고 있지만은 한 20, 30년 전에는 제일 후져가지고 영국은 가면 먹을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시원찮다 해가 날씨도 안 좋고 일부러 한 번도 안 갔어요. 맞아. 저도 피쉬칩스 처음 먹어봤을 때 네. 튀겼는데도 맛없는 건 처음 먹었어요. 아, 생선 튀겼는데도 네. 맛없는 생선이 있더라. 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제일 형편없는 게 영국 요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이번에 탈퇴하는 것이 난민 문제나 경제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상 EU를 주도해온 나라가 프랑스고 또 독일이 통일 이후에 가세했고 지금 국제 정치 전공하시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이 항상 대륙이라고 부르는 그 이 유럽 본토와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경계하려는 역사적인 어떤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죠. 또 그래서 또 EU의 안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탈퇴를 하자 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죠, EU에 대한. 그러니까 주도하는 것도 프랑스하고 독일이 하고 있고 네, 또 그 대가도 또 독일이 다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매년마다 몇백억씩 EU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 뒷감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그 ECB라고 부르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각 나라에 분담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이나 약한 나라 남유럽에 다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담이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분노를 느끼죠. 네. 그럼 영국에 요즘 그 가서 지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가신 지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되고 7개월, 있어요. 8개월 되고 있어요? 네. 옛날에 저는 영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발음이 미국 영화는 그쵸 또 뭐 어차피 그 자막 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는 영국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나 비슷한데 네, 영국 영화가 보면 일상생활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맞아요. 그렇게 지금 서민들 생활이나 영국 아일랜드 영화가 굉장히 좀 그런 걸 잘 하고 미국 영화는 좀 그쵸? 일상생활과 좀 이렇게 멀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생각이 있는. 보이죠. 예. 근데 영국에 보면 서민들이 사는 게 굉장히 각박해 보이더라고. 실제 그렇게 가서 느끼십니까? 약간 영국인 생활이 약간 일본인들과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되게 겸손하고 있어도 그렇게 막 보여주지 않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대처 때 그 각종 노동 개혁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실업의 고통을 다룬 영국 서민들 영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야 영국 가서 사는 것보다 한국 사는 게 낫겠다는데 그래도 요즘에 영국이 굉장히 뜨고 있더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 아, 문화. 뭐 디자인, 팝, 뭐 명품. 일단 맥주는 정말 맛있는 것 네. 같아요. 맥주를 영국에서는 어떤 상표를 먹습니까? 영국 맥주. 그 맥주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고 또 펍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맥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표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술집 하면 그 일본 가면 이자카야처럼 영국에는 펍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동네 선술집. 그 펍 문화가 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옛날에 보면 저기 호텔마다 런던 펍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죠, 브랜드가. 그 펍에 자주 가요? 자주 가죠. 할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유럽에서는. 그 펍에 가서 이렇게 이 맥주를 주량이 얼마나 돼 있어요? 네? 주량. 주량이 한 맥주 잘 모르겠어요. 한 3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영국의 펍은 몇 시까지예요? 늦게까지 해요. 새벽 2시까지 하고 해서 네. 이제 유일하게 사람들이 늦게까지 모여서 새벽 놀고 2시까지. 하는. 요즘 뭐 유로 그 축구 대회 한다고 유로 2016 한다고 펍마다 막 텔레비 틀어놓고 야단 났겠네요. 네, 제 집이 펍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 집이 펍 근처가 아니라 펍이 곳곳에 골목마다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펍에 가면 맥주가 이 맥주로 먹으시죠 주로 생맥주로 네, 백맥주 생맥주로 먹습니까? 병맥주는 마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맛이 없어요. 아 거기서 가면 마시고. 생맥주를 마셔요. 그럼 생맥주들은 전부 그 자체적으로 주조한 브로이 맥주죠. 네네네. 응. 한국 맥주보다 엄청 맛있겠다. 그래서 그거 마시다가 한국 맥주를 마시니까 물 같다 그러더라. 진짜 물 같아요. 응. 그 유럽에는 그 이 각 이 펍들이 자체적으로 그 이렇게 통을 만드는 주조통을 만들어 갖고 네.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한국은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다가 요즘 약간씩 완화는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한이 많아가 왜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맥주 회사들이 제가 볼 때 그걸 팔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맥주에 이 생맥주 한 컵에 얼마입니까? 한 4파운드, 5파운드는 하는 것 같아요. 4, 5파운드면 한 8,000원? 좀 세네. 세죠. 네. 이제 파운드가 세요. 그러면 어디 이 학비하고 그렇게 가끔씩 펍에서 생맥주 하나 마시고 이러면 돈이 안 쫄려 딸립니까? 유학생활 하시면 고달플 건데. 이제 부모님의 힘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 간섭 많이 하시겠네요. 네, 제가 잘 말로 해야죠. 그것도 외교입니다. 외교죠. 그게 이제 한국과 런던 간의 네. 국제 정치죠. 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 테러가 났잖아요, 그죠? 네. 알겠어요. 근데 이 런던에가 난 게 한 몇 년 전에 2000 버스 네, 그때 7월 터지고, 11일에 났었어요. 그때 크게 한 번 났죠. 네.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런던은 한 번 났으니까 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뭐 프랑스가 거리상 되게 가깝잖아요. 네. 정말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제 거리 가면 이제 탱크 가끔 지나가고 또 역 가면 이제 총등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비상사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에서 또 한 번 터졌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IS가 거의 진압이 돼 가고 있어요. 자기 본거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서도 팔루자를 뺏기고 좀 있으면 모술도 뺏기고 시리아에서도 지금 라카가 함락되려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본거지가 다 틀리면 이제 해외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제 테러를 더 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테러가 나온 사건을 보면 이제 IS 사람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애들이 테러를 저지른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막을 것인가, 영국이 멀티컬처럴 그렇죠. 다문화죠. 다문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 정책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가요. 과거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 해서 전 세계로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중에 이 가장 많은 부분이 중동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들을 다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또 아프리카 일부하고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해방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또 이슬람 국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연방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부분의 그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영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와가 영연방이다 보니까 이민이 좀 쉽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2대, 3세대 이래 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국 사회에 백인 사회에 동화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갖고 이슬람 이 사원회가가 거기서 주로 이렇게 의식화가 돼 가지고 테러범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뭐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그 영화에 얘기 보면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테러리스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핫 이슈가 무슬림이 어떻게 동화를 하냐. 네. 영국 문화에서 일단 무슬 여성들 보면 벌카 있잖아요. 네. 눈만 뭐 차도르니 히잡이니 뭐 덮어 쓰고 다니죠. 그게 좀 뭐지? 프랑스에는 그걸 갖다 공공장소에서는 못 쓰게 학교라든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영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프랑스처럼 강경 대책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걔들이 왜 벨기에로 다 몰려갔냐? 벨기에가 보면 그 프랑스 쓰는 지역, 뭐 또 이 독일어 같은 거를 쓰는 지역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양쪽이 섞인 말을 쓰는 지역에서 연합국가처럼 돼가 중앙 치안이 매우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를 가버리니까 다 숨어 들어갔고 벨기에가 지금 그걸 제대로 진압이 못해서 벨기에의 벤두이는 전부 그 사람들 소굴이 됐다. 테러범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 인터폴에서도 쉥겐 에리아 있잖아요. 네. 거기는 테러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말하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내가 벨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브뤼셀에서 술을 많이 먹고 다니기도 했는데 와, 그 소리 들으니까 자, 근데 지금 영국에 사시면서 몇 달간 이 본 경험으로 보면 말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장기로 오랫동안 저성장이 되고 네. 이제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뭐 영국에서 났지만은 나오거나 기술 혁신이 나와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전 세계가 별 방법이 없이 이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다. 일자리도 없다 이런데 영국도 그래요? 분위기가?
영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EU 국가 안에서는 영국이 취업률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인데 그래도 문제죠. 청년 애들이 아직 직업을 제대로 된 걸 못 잡으니까. 나는 영국에 궁금한 게 옛날에는 영국이 전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네. 뭐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리고 뭐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국의 주요 제조업이나 산업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디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가가 좀 궁금한데 가서 보면 어때요? 저도 궁금해요. 어디에 취직하는지. 영국의 자동차 공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다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메인 하자고 하는 애들은 네. 이후에 이제 여기 나가면 안 된다고 네. 끝장이 난다고 그렇게 네.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 영국의 이 청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딴 나라보다 좀 나아도 영국의 집값이 세계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엄청 비싸요. 저도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많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비싼 수준이라고 런던이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뉴욕이 제일 비싸잖아요. 뭐 뉴욕 못지 않다 그러더라고 런던이. 네, 맞아요. 그 런던의 집값이 뭐 최근에 뭐 2배, 3배씩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 그렇죠. 저 주거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은 주로 어떤 데 살아요, 런던에서는? 일단 뭐 쉐어를 한다거나 기숙사에 간다거나 해도 네. 기숙사가 모자라요, 현실 네. 상황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쉐어를 하고 있죠. 음. 근데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쉐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기숙사를 가야 되는데 또 시설이 되게 안 좋아요, 기숙사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설을 가자고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딜레마인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격을 추구하느냐. 근데 영국 유학은 다른 나라들 과거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유학생들이 돈이 별로 안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은 유학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학비 같은 면에서도 뭐 EU 국가 애들은 돈을 별로 안 내는데 우리는 두세 배를 내야 되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나라죠. EU 밖에서 유학을 간 사람들은 네. 참 영국이 공부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 런던에 가면 런던이 또 유명한 게 요즘 디자인의 뭐 문화에 또 뭐 이 대중문화, 팝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중심지처럼 되어가고 이러던데. 네, 일단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옷을 잘 입어요. 네. 제가 한번 머리에 떡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깔끔하게 잘 입어서 저도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런던에 지금 숙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네에 있어요? 그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그 존 1 지역에 있어요. 뭐 그래봤자 저는 또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아는 게 뭡니까? 저기 뮤지컬 많이 하는 이스트엔드입니까? 네. 예, 거기 뭐 아, 그래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영화에서 봤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거기서 뮤지컬 한 개도 안 봤어야지. 레미제라블 하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 잘 못 알아들어도 갔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보니까 재미는 있었니까. 아, 재미는 있는데 이제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아 영화 방금 거기 보고는. 저기 얼마 전에 네네네. 한 거. 예. 네. 그래서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 뮤지컬 보면 현지에서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 할인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학생 할인은 또 이제 돼요? 그렇게 비싸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비싼 거 보면 한 60, 70만 원은 예.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엄청나구나. 네. 이 과거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옷을 제일 못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 최근에 한 20년 이렇게 상황에 영국이 패션 문화의 완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뭐 영국에 뜨는 핫 브랜드가 뭐 있어요? 핫브랜드 제가 쇼핑을 잘 안 해요. 아, 또 궁금하시구만.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제가 쇼핑을 잘 안 해서 뭐가 핫브랜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주로 이제 펍에 자주 가시나요? 펍에 가면 그런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데. 펍에 맞아요. 펍에 자주 갑니다. 펍에? 네.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술 한잔 하고 그게 학생들 본분이지 뭐 맨날처럼 데모할 일도 없는데. 아, 맞아요. 그 학교하고 그럼 지금 사는 데하고 가까워요? 네, 전철 타고 한 15분이면 가요. 아, 전철 타고요? 네. 런던은 전철이 잘 돼 있죠? 잘 되어 있는데 비싸죠. 비싸요? 네. 한 번 타는데 얼마입니까? 2.5파운드에 한 번에 5천에서 6천 원 정도. 와, 되게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할인 카드가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비싸요. 아, 비싸요? 그래서 할인을 받아도. 그 세계에서 런던이 제일 먼저 지하철이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니, 기차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음. 기차가 일단 생겨야 땅 밑으로 가면 그게 지하철 아닙니까? 네. 그 아마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던 지하철은 다 뭐 몇십 년씩 된 지하철. 어떻게 그런 거 다 아세요? 예? 아니 뭐 저기 그냥 나이가 50대면 진부해져가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아빠도 잘 모르는데. 그럼 지금 이 국제 정치학을 전공해가 지금 해보니까 런던에서 네. 한국에서 보던 어떤 이 국제 정치 흐름하고 그렇게 본인이 전공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한국은 뭐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유엔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봤을 때. 세계가 그거죠. 뭐. 근데 영국은 더 넓은 나라를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뭐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말했지? 뭐 러시아에 대한 관계도 그렇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 영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국제 정치학을 해석했을 때는 네, 사실은 뭐 영국이 주변에 있는 주요한 맞아요. 어떤 국가이 자기들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요한 국가가 러시아 아니겠어요? 과거 소련. 네, 맞아요. 소련과 영국의 대립은 뭐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GB하고 그 MI6입니까? 영국의 정보기관 다룬 스파이 영화가 수천 개가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또 EU가 팽창하려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4년 때 신회원 국가들이 많이 네, 들어오고 그렇죠. 동유럽에 지금 네, 맞아요.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다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나라들 간의 관계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재밌어요. 영국이 또 지금 금융의 허브가 된 게 보면 중동이나 과거 영연방에 있던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또 돈 이런 돈들이 런던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다. 이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런던이 과거의 식민지 주도권을 지금 금융으로 옮겨가 네. 그거 하나 잡고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어떻게 그런 걸 다. 근데 한국의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가만있어 내가 지금 런던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던가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쏘고 하는데 주요 이슈는 안 되고 있죠. 주요 이슈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일단 네. 북한은 뭐 위협 대상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일단 더 신경 쓰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또 이 영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그렇죠.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그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 과연 영국 군인이었잖아요. 식민지를 다스리던. 그리고 북한하고 이 영국이 수교 관계가 있어요. 런던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한 번 들었어요. 이제 탈북할 때 영국으로 많이 갔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찍어주고. 그렇게. 거기서 보면 네. 한국에 여기 정치들 벌어지는 거 물론 국제 정치를 전공하니까 한국 정치야 뺀둘이지만은 한국 정치에 지금 나타난 모습들이 좀 어때요? 지난번 총선 결과나 이런저런 걸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네. 발전이 없고 똑같으면 다행인데 뒤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지. 뉴스에서 봐 그냥 싸움하는 것만 나오지 이렇게 뭐 건설적인 이야기라던가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영국의 친구들이나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 뭐 슬프게도 인식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제가 뭐 I'm from Korea 하면 North or South 이게 그것도 물어요 요즘. 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또 그걸 생긴 거 입은 거 보면 그래 안 물을 건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좀 황당하죠. 이제 많이 한국인 황당하네. 입장으로는. 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느끼는 거하고 또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느끼는 게 그렇게 차이점이 있네요. 예, 일단 북한이 자주 주요 이슈에 나오잖아요. 국제뉴스에. 그렇죠. 그 북한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뉴스에 노출도로 보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높겠죠. 익숙한 거죠. 네. 네. 그럼 영국 사람들은 한국은 어느 정도 산다고 봅니까? 글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하긴 그냥 뭐 그 나라 삼성? 식민지 국가들도 많은데 뭐 한국까지 신경을 쓰겠네. 그래도 K-pop 네. 때문에 아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K-팝이 영국 런던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애들은 엄청 좋아요. 저한테 그래요? 뭐 이 노래 아니야, 이 노래 아니야 막 계속 물어보고 저는 잘 그래요? 모르는데 네. 한국인 맞냐고 막 어,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K-팝이 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애들을 다 데리고 있구만. 이 과거에 영국이 먹고 살던 방법하고 지금 영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조업, 그 다음에 교육, 식민지 이런 걸로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영국이 보면 진짜로 영국이 창조 경제 가지고
먹고 사는 것. 한국은 맨날 창조경제 하는데 창조경제하고 먹고 사는 건 거리가 좀 있고 좀 그래 안 보여요 인제에서 보면. 그래도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아직 최강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 와이파이 같은 것도 어떤 데는 돈을 내야 되고 근데 한국은 일단 인터넷 같은 인프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다 잘 터지고. 전 세계에서 자고 뭐 그런 거는 제일 잘 돼 있죠. 네, 통신 인프라는. 맞아. 이제 영국은 교통 인프라, 통신 인프라.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영국에는 거기 고속철도 없을걸요? 없어요? 없을까요? 영국 상상할 줄 몰라. 어, 철도는 공항 있는데 갈 때는 고속철도 있어요. 공항 갈 때요? 네, 히드로 히드로 갈 익스프레스라고. 때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그 패딩턴에서 히드로까지. 그 뭐까지 몇 킬로 돼서 한 2, 30킬로밖에 더 돼요? 네, 그거밖에 2, 30킬로를 보면 고속철로 가? 고속철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고속이라서. 네? 아 빨리 가니까 한국에 저기 공항 철도 정도 되겠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저기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겁니까? 박사까지 가시겠네? 아니 박사는 아니에요. 네. 저 공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박사까지는 아니고 일단 석사까지 해서 NGO나 국제기구 같은 데 진출할 수 있다면 아, NGO 국제기구 같은 데가 제가 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거기 저기 이 석사 과정을 얼마나 합니까? 1년이요. 1년 합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가 1년. 1년 만에 그 1년 만에 딸 수 있다. 하기를 디그리를 줘요? 네, 그건 진짜 메리트네.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은 2년 가서 이제 2개 따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다른 전공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어디 방학 동안 있다가 또 가시겠네요? 네. 예. 어디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있고 하면 여기 지금 오늘 처음 하는 진부하고 철없는 2050 톡에 같이 좀 많이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긴 뭐네요. 왜? 뭐나?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 참여 토론. 오늘은 특별 여름 특집으로 진부한 이런